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8260K에러 채널에서 오늘은 윤석열 자작계엄령 자작구속, 국정원과 공수처의 비밀소통 채널 확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어게인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빠는 다수의 세력이 그중에 상당한 공산주의 부역자들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재명과 싸우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정담에는 역사의 반역자로 남을 거다, 요따위 소리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큰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현직 대통령에 있을 때 누가 체포해 갔죠? 공수처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런 공수처와 국정원이 비밀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을 청총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독립이 보장된 수사기관으로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일제 간섭을 못하게 돼, 이게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민주당이 국정원의 정치 행위 금지를 명문화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어떠한 정치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이 공수처와 비밀소통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국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된 기구로서 국정원과 어떠한 비밀소통 채널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국정원이 왜 공수처의 비밀소통 채널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국정원은 국정원 스스로가 정치정보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999년 5월 말에 천용택 국정원장에 의해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이 중국 정보부로 이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8260K에러는 최인수 공작 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내막은 국정원보다 더 잘합니다. 이런 모양새를 갖춘 국정원이 법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비밀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큰 문제를, 그러니까 법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어떠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시켜서 간섭을 하고 있다, 이게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과 공수처의 비밀소통 채널이 언제부터 운영됐을까, 이 점입니다. 문재인이가 만든 공수처는 윤석열 때도 운영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만들 때부터 채널이 운영됐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 채널을 운영했던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다른 정치적 적대 세력이라는 게 맞습니까? 진짜로 적대 세력이라면은 서로가 그걸 폭로하면은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패거리니까 중국 정보부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 공작망을 은닉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패거리란 거죠. 자,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서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구속을 한 게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법에 명백하게 대통령을 내란, 일반 이적대로 절대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없습니다. 그게 법에는 직무유기죄만 처벌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장이 그걸 몰라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을까요?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법과 제도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임무 수행에는. 이해찬이 보셨죠? 나가면 죽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도 명령이 떨어지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말로입니다. 말로. 명백하게 공수처법에는 대통령을 내란과 일반 이적죄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은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윤석열의 명령에 의해서 출동했던 계엄군 지휘관들은 명령에 의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잡아들이면서 법을 어긴 공수처장은 왜 놔둡니까? 이런 모든 배후에는 중국 정보부의 정치 공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이 이런 공수처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 직원 150명을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했고 법원은 명백히 일반 이적죄 처벌은 안 된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가다가 판사인 지기현이 분명히 안 되지만 다른 죄로 잡혀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끝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공수처의 윤석열을 국가보안법상 일반 이적죄로 고소를 하러 갔더니 당연히 공수처에서는 매뉴얼을 내밀고 대통령은 직무유기죄 이외에는 고발이 안 된다, 이런 거를 강변했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을 모두 다 들이대면서 압박을 가했고 전례가 있고 법원 판결로 괜찮다고 했으니까 받아라 해서 결국은 접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서 윤석열이가
계엄을 하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은 미국에서 증거를 보내준 군 경계 과학화 장비 경계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게 맞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군 과학화 경계 카메라에서 습득한 경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증거들을 보내왔고, 그래서 국정원과 국방부가 1400대의 감시 장비를 철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 이 사건을 조사를 명령을 해가지고 그 경계 과학화 장비를 설치하도록 명령을 한 문재인, 그 명령을 받고 설치를 한 서욱, 이거를 즉각 구성을 시키면서 관련된 청주계 장성들을 다 구성을 하고, 그 사건을 알고도 덮고 있는 국회 정보위, 국회 국방위의 국회의원들을 다 구성을 한다면 이재명의 야당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지만 계엄 발표를 하면서 이재명 야당의 다수당 횡포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작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을 당하는 게 맞을까요? 자,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을 변론을 하면서 분명히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와 이재명 야당의 다수당 횡포 때문에 국정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헌재에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스카이 데일리의 보도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엄령은 12월 3일 날 선포됐지만 스카이 데일리가 그 내용을 보도한 거는 1월 11일이 넘어섭니다.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캡틴 아메리카라는 복장을 한 이상한 사람이 허경 기자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고, 허경 기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 허경 기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캡틴 아메리카가 허경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똑같은 시간에 미국 LA에서는 김회창이라는 목사가 다른 목사들 4-5분들을 모아놓고 내가 청와대와 백악관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한국 선관위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미군이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스카이 데일리에서 그걸 보도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가 태평양을 건너서 동시에 그런 이야기가 유포되기 시작하고 바로 다음날 스카이 데일리에서 보도가 됐는가? 이 점이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보고서를 트럼프 진영에 낼 때 김회창 목사가 정말로 청와대와 백악관을 잇는 임무를 수행하는 목사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간첩 99명은 미국으로 체포됐으면 12월 3일날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계엄군이 선관위로 진주했을 때 그런 보도가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도 더 지나서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것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걸로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까지 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빌드업 코리아, 빌드업 아틀란타, 이런 공작을 국정원에서 한 게 다 밝혀졌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2002년도부터 기독교계에 국정원 댓글 부대가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것과 이런 간첩질을 하는 목사들을 단속하는 건 다른 겁니다. 간첩질을 하는 목사들을 단속하게 되면은 기독교를 탄압한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단에서 재미교포 2세 3세들을 불러다가 목사로 만들어서 좌경화 시켜가지고 미 군목 장교로 투입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서 트럼프에게 내용을 알려줬을 때 트럼프는 분노했고, 지금 미군은 군종 장교들을 다 없애버리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일반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교단의 비밀 조직이 재미동포 2세 3세들을 불러다가 공짜로 신학대학을 보내주고 목사를 만들어서 좌경 의식을 불어넣어가지고 미 군종 장교로 투입한 사실에 대해서 트럼프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교단, 그리고 그 재미동포 2세 3세들을 활동을 시킨 데는 빌더 코리아도 관여돼 있습니다. 저는 탈북해가지고 여기서 공작 활동을 하는 북한 동포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중국 돈 몇 푼 먹겠다고 알랑방귀를 껴대면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대는 걸 보면은 그네들이 더 밉습니다. 자, 일타강사 전환길이 잘 들어보세요.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한 게 합법입니까? 그럼 불법을 자행하게 공수처와 국정원이 비밀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게 합법입니까? 요거는 최수용 공작관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어차피 청주회 국정원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과 공수처도 비밀소통 채널을 갖고 있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과 공수처도 비밀소통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입니까? 한패입니까? 앞으로 중국 간첩 99명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간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에서 99명 중국 간첩 체포설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중국 정보부와 국정원이 미국 내에 운영하고 있는 비밀 지하망에서 그런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청총모는 대한인민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밀을 폭로할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비밀, 그러니까 전투교육사령부와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시민군 사령부, 그러니까 시민군 사령부의 시민군 상황실이 서로 하트라인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할 겁니다. 앞으로도 더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지 몰라도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 재미교포 한 사람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미국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평양을 2번 갔다 왔고 김일성 전집을 다 읽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고, 저와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갈 때 작은 소리로 광주 사람들 안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작게 8058 내용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광주에서는 정담이가 광주 민주화만 인정해 준다면은 우리도 북한군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5.18 세력은 그런 제안을 할 게 아니라 먼저 자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수습을 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고 10만의 김대중 여단 병력을 믿고 머리를 빳빳이 들고 있다가는 청총모가 미국에서 진행할 그런 행사가 공개되면은 광주는 제자리에 설 사람이 별로 없을 것. 독일 나치도 유태인을 이렇게까지는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혹한 범죄가 증거 하나하나가 다 미국에서 공개되게 되면은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끝장납니다. 양식이 있는 광주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인을 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눌리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이 유지될 때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폭로가 되면은 그 비밀은 생명력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후원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김땡땡님이 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뭐뭐뭐를 사서 먹어라, 이런 취지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땡땡땡이라고 하시는 분이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김땡땡이란 분이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청총모의 대미 공작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됩니다. 저들은 모든 정보망과 가용 인력,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국에서 미국 국회로 지금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총모는 그런 허점을 찔러서 공작을 완수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후원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런 엄청난 정보들을 찾아내고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국정원과 공수처는 둘 사이에 비밀 소통 채널이 있다는 게 폭로됐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겁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물증을 갖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윤 어게인을 선동하는 수박 세력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이가 한두 십입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